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직무타파 그 6번째 시간 해외 영업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솔 로지스틱스의 수출입 영업팀의 문지원 씨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회사 비즈니스 한솔이잖아요. 한솔의 로지스틱스 어떤 일이지? 회사 비즈니스 한번 볼게요. 물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물류 회사라고 합니다. 제조사의 조달, 생산, 판매 물류를 관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한 육상, 해상, 그다음에 항공 운송 등 물류의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물류회사라고 하면 택배를 많이 떠올리죠, 여러분들. 대한통운이라든지 이런 쪽 생각할 텐데 B2C 영역인 택배사업본부 이런 부분보다 기업 대상의 B2B 물류 서비스를 주로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하네요. 주로 한솔 계열사에 관련된 부분의 수출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국내 전자, 전기, 화학 등 대규모 고객사 및 일반 중소형 화주까지 다양한 그러한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하늘, 해상이죠. 바다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항공을 넘나드는 수출입 물류와 철도, 트럭 등 내륙 육상 운송, 창고 운영 및 컨설팅 서비스까지 모두 수행하는 종합 물류 회사입니다. 그냥 대한통운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렇죠? B2B 물류 회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를 한번 볼게요. 역시 메일 확인이죠. 그죠? 해외 영업은 무조건 메일 확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한솔 로지스틱스를 여러분들이 물류 산업으로, 물류 기업, 물류 직무로 보지 마시고 저는 일부러 해외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해외 영업 카테고리에 넣었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세요. 메일을 확인해야 된다. 당연히 고객사들의 요청사항, 이슈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메일을 뭐를 확인할 건데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사, 항공사 및 협력사와 업무 협의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이걸 보내려고 할 때 있어서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들과 역시 협의를 해야 된다. 신규 국가로 수출권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신규 수출국의 물류 서비스 파악도 해야 되고요. 해상 항공 서비스 운임 등을 기반으로 물류비 견적 컨설팅도 진행하는 것이 하루의 일과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기존 고객사 관리도 중요하지만 신규 고객 유치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업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기존의 것도 관리를 한다. 하지만 신규의 것도 플러스 알파로 창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조 아이템을 확인을 하고 주요 수출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일지를 빨리 제안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번에 미국으로 이 휴대폰을 보내려고 해요. 얼마가 들까요? 비행기로 갑니까? 배로 갑니까? 아니면 미국 내에서 여기까지는 무엇으로 갑니까? 라고 하는 그런 비용들을 다 견적서를 제안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안한다고 볼 수 있죠. 뿌듯한 점은 무엇이냐 물어봤네요. 자, 뿌듯한 일을 한 일은 아무래도 고객사의 업무에 도움이 됐을 때입니다. 국내 상사 업체에서 향후 아프리카 진출을 위해서 현지 물류 인프라 및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던 상황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때 심도 있고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국내 자료로는 소화가 어려웠다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해외 자료 확인하고 리서치를 해서 현지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PPT 형식으로 작성을 했다. 이게 컨설팅이잖아요. 그렇죠? 국내에 있는 자료로 안 되니까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장 맞는 형식의 컨설팅 자료를 제공을 했다. 그랬더니 고객사에서 조금 고생을 하긴 했는데 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을 때 정말 뿌듯했다. 어떤 점?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했을 때 저의 노력과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아서 그래서 뿌듯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힘든 점은 무엇이냐? 반대로 아마 모든 영업사안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고객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이 회사는 우리가 아까 세알 받고 상사를 봤을 때는 조금 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계속 제안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줘야 되니까 내가 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고객사가 원하는 때에 제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즉 원하는 때에 그걸 맞춰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것이죠. 왜? 촉박한 납기는 항상 촉박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커뮤니케이션, 아까 세아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만 장의 옷이 잘못 만들어진다는 점이죠. 즉 커뮤니케이션 하나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듣고 잘 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은데 해외인 경우는 문제가 더욱더 클 수 있겠죠. 마음처럼 일처리가 진행되지 않는 게 힘든 점인데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렇죠, 느낄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필요 역량. 그렇다면 내가 국제 물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국제 파트에서 일을 하고 싶다.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상대방의 니즈에 부합하는 대안 제시 능력. 뭔가 글로벌한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니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국내 영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뭐 국내 다 있겠지만 하지만 국내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지의 문화가 어떤지 문화에 따라서 그렇죠. 각국의 습성에 따라서 고객의 니즈는 더욱더 다양해질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고객사가 원하는 거 제공할 때 단편적인 사실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고객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정말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제 생각에는 뭐 신입사원 여러분들이 뭐 바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건 여러분들이 아까 이분도 말씀하셨지만 고객 그 근무하는 그런 연수가 조금 더 늘어나면 이런 역량들은 키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욱더 넓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상태에서는 기를 수 없는 역량으로 생각하고요. 근무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봅니다. 또 파트너 및 협력사와 협업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해외 영업은 여러분 또 보시겠지만 꼼꼼함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협업이라고 하는 분야도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 나만 일하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업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서로의 업무를 조정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일하는 것이 고객사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영업 노하우, 그럼 해외 영업 그런 걸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스맨이 되는 것이다.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붉은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고객사가 요청하는 업무 범위는 정말 다양하죠. 우리가 하나의 물건을 수주하기 위해서 하나의 상품 서비스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제공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고객사가 원하는 그 결정되기까지 그걸 원하는 걸 다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좀 움직이면서 그래요 그럼 이거 한번 맡겨볼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고객사가 원하는 건 너무나 다양하지만 단순한 해상 운임 확인 얼마예요부터 그다음에 현지에서만 알 수 있는 비용 현안 등 나 혼자서 확인할 수 없는 일이 많다. 안 된다고 하기보다 안 됩니다 이럽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 특히나 여러분들 면접장이나 이런 데서 뭐 이거 할 줄 압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어려운 일 있습니까? 했을 때 아니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단절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절대 안 되죠. 역시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끌고 가려는 어떤 것 나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을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최대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알아보려는 무엇?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진짜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 면접장, 특히 면접장 가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정답을 얘기하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답을 말하지 못했을지라도 겸허히 배우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 그런 예스맨의 자세가 이분은 영업 노하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해외 영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 영업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무에 있어 여러분들은 예스맨이 되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머스트헤브 아이템 갈까요?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다른 수많은 파트너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알아보고 내가 예스맨의 자세를 갖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범한 판토스 다른 회사죠. 아까는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였고요. 이번에는 범한 판토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고 관심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팀 업무 어떤 팀인지 봤더니 외국에서 수입하는 화물을 취급하고 있다. 수입하는 화물을 취급한다네요.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에 중국 공장에서 물건이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국 항구를 거치겠죠. 그다음에 한국 항구를 거쳐서 한국 내에 도착하기까지 그런 전체 과정 전체를 총괄하는 일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한솔 로지스틱스가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본다면 이것은 반대입니다. 중국에서 들여올 때까지의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의 모든 일을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 그럼 당연히 들어왔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통관 절차 밟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역시 항공 운송도 비행기를 이용한다는 것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아까 항만이었으니까 바다겠죠. 비행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업무는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팀의 거래처가 총 500곳이다. 근데 수입 물류가 있는 분야는 다 해당된다. 그러니까 수입 물류가 있는 분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양한 산업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수출로 먹고 사니까. 그렇죠? 다양한 산업에 있는 분야에서 나는 총 20곳을 담당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가구나 의류나 인테리어 제품 등 소비재 업체가 많고 제조업체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제가 영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런 것들 어떻게 따옵니까? 영업을 해서 따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입찰에 참가해서 따올 수도 있습니다. 영업 방식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영업을 하십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국제 경제 흐름을 읽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흐름을 읽는다면 지금은 반도체가 제일 잘 나간다며. 그럼 반도체를 어떻게 하는 게 잘 나가요? 우리나라에서 소화하는 게 아니라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도체가 잘 나가니까 반도체가 향후 더 앞으로 수출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당연히 어떤 경제 흐름을 봐겠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산업에 그런 화랑이 예상되냐 그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특히나 반대니까 수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석유화학 쪽이 강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석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원유를 수입해 와야 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어떤 부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후 수입량이 늘어날 품목, 신규 수입이 예상되는 품목 등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 이 직무를 활용하면서 해외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 범한 판토스에서 내가 수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물류를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프로세싱을 거치는구나를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영업을 하는 것이죠. 되게 사실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맥이에요. 여러분들이 혈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이런 인맥을 활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이 연고 없는 회사, 입찰 공고에 응찰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 무엇입니까? 연고 없는 회사를 개척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영업하면 뭐예요? 다 이 개척 부분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영업 본인은 어떻게 영업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만약에 여러분이 받았어요. 해외 영업이 아니더라도 그럼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저의 혈연과 지연을 활용한 인맥을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고 없는 회사를 한번 개척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입찰 공고에 응찰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는 방식인 거예요. 굉장히 사실적인 부분이니까 이건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다 병행합니다. 야, 굉장히 좋죠. 입찰 공고를 내는 곳은 대개 공공기관이나 공사, 대기업 등입니다. 그래서 TFT를 구성해서 해외 법인의 자료를 요청해 견적을 내고요. 고객사 물류비 절감의 방안으로 운송 루트를 새로 개발해야 됩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가장 입찰 공고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이고 쉬운 방법인 것 같지만 누구나가 다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차별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솔루션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다음에 저비용의 신규 루트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우리가 제안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운임으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중요한 게 나왔죠.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하려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고민한 결과를 고객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부분. 그렇죠? 이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똑똑하신 분 같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해외 영업의 어떻게 보면 하우투인 것 같아요. 영업 방식 세 가지를 말씀하셨고요. 실제 그러면 우리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따오려고 할 때 어떠한 방법론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단순히 물류회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산업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상사다라고 하는 부분, 내가 예를 들어서 세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다 적용시킨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방법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았던 부분이 뭐예요? 내가 신나게 고민했는데 고민한 결과를 고객에게 뭐 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자소서 작성할 때 어떻게 쓰라고 해요? 내가 신나게 고민해서 사람들과 치열하게 고민해서 뭐 했다? 어떤 성과를 보여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이다? 바로 이 보여주는 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업무를 익힌 과정. 신입 때는 경험을 쌓는 기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압박이 덜한데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또 거래처를 개척할 수도 있다. 여러 곳에 회사 소개서를 보내고 전화에 찾아가 보기도 했다. 본인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해봤다. 물류업체를 바꾸려고 입찰을 준비 중이다. 적극적인 어떤 본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입찰 자료와 물류 개선안 등을 준비했더니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입 때. 업체와는 지금도 계속 거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업체의 소개로 고객이 된 회사가 많다. 이런 식으로 잘하면 일거리가 계속 유기적으로 확대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일을 처리하실 때 이분과 같은 어떤 스타일을 저는 좀 지향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필요 역량은 그럼 무엇이냐?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그랬더니 성격이 적극적이고 오픈마인드이면서 책임감이 강해야 하고 숫자에도 밝아야 한다. 왜 성격이 적극적이고 오픈마인드여야 된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개척하는 부분이 있어. 아니면 나의 지연과 혈연을 쓰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연과 혈연을 활용해서 영업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럴 때에 있어서의 성격이 적극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픈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책임감 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숫자에도 밝아야 된다고 합니다. 성격 좋고 외향적인 사람을 영업을 잘할 거다라는 통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책임감과 빠른 계산 능력이다. 왜? 밖에 나가면 내가 범한 판토 쓴 거죠. 제가 성공처 X파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것에 있어서의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업 현장에서는요, 고객이 이제 주문, 그럼 이 견적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영업사원들은 많이 받을 거예요. 그때 대충 뭐 할 수 있어야 돼? 견적을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계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외 영업이니까 나라마다 화폐도 다르고 화물 단위, 이동 비용, 경쟁사 예상 견적, 새 루트를 개발했을 때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빠른 계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 기본적인 계산 능력이 빠르지 않다면 내가 무엇인가 견적을 내주지 못한다면 나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왜? 나는 회사의 얼굴인데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결국 다 숫자들이다. 무형의 서비스를 숫자의 형태로 고객에게 제시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와, 아주 그냥 한마디도 제가 봤을 때는 빼놓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자소서에 활용하세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무형의 서비스를 숫자의 형태로 고객에게 제시하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왜 범한 판토스를 써야 돼? 한솔 로지스틱스가 아니라 왜 범한 판토스라고 하는 거에 뭐예요? 우리를 써야 되는 이유는 결국엔 뭐예요? 우리를 쓰시면 얼마나 절감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엔 뭐예요? 그 숫자들 안에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좋은 점은 무엇이냐? 여러 산업 분야의 품목들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다양한 간접 경험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데 있으면 사실 물류를 하면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을 이걸 수입할 때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들은 좀 미세한 어떤 무엇이 있으니까 조금 더 무엇을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즉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정보 습득도 남들보다 빠르게 할 수 있다. 또 성취감, 또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실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중요한 화물이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적시에 또 적수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는 정말 뿌듯합니다. 그렇죠? 이게 참 우리가 생각했을 땐 어떤 물건이 그냥 수입된다고 하면 당연히 수입되는 줄 아는데 정말 적시에 제 시간에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휴대폰을 만들려고 하고 설계화학의 어떤 제품 만들려고 할 때 그 제품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적소에 우리가 그냥 항구에 오고 어떤 공항에 오는 거잖아요. 이걸 또 갖고 와야 되잖아요. 즉 적시에 왔을 때 그 뿌듯함과 안도감이 크다. 그 다음에 소비재를 또 많이 취급하는데 야 저거 내가 수입해 갖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쓸 때 아까 세아상역에서는 내가 이렇게 수출한 그런 제품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입을 때 뿌듯했다라고 하는 점처럼 역시 소비재 같은 경우에 내가 수입해온 제품들을 사람들이 많이 쓸 때 뿌듯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예사를 보지 않고 야 저 원산지가 어디야? 저 어떻게 갖고 왔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겠네요. 힘든 점은 무엇이냐? 어떻게든 그쵸 화물이 제 시간에 도착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기상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변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또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든가 불가항력적인 상황 또 배송 과정의 단계를 거칠 때 무슨 손을 탑니까? 사람 손을 타잖아요. 사람 손을 탄다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어떤 부분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불가항력적이라 하더라도 고객들이 여러분들 택배가 파손됐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 갖고 오는데 좀 흘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해합니까? 똑같다는 것이죠. 고객은 이해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있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킬 때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화물 운송 상황을 궁금해하는 연락. 그렇죠? 여러분 택배 안 온다고 생각해봐요. 계속 전화하잖아요. 언제 와요? 신나게 막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언제 전화 오냐고 전화 안 받냐고 뭐라 그러고 똑같다는 거죠. 외국과의 시차를 무시하고 당장 확인해 달라 해보라고 요구하는 고객 심지어 새벽에 답변을 요구하는 고객도 있지만 화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화주의 입장에서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인내심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런 점들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범한 판토스에 가고 싶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후배들을 위한 조언이네요. 해외 영업 지망하는 후배들의 영업맨들이 쓴 에세이를 보면은 간접 경험을 쌓는 건 좋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해외 관련된 부분
영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쌓는 건 좋은데 해외 영업하니까 왠지 모를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만만하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입사 몇 년은 좀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하면서 책과 다른 형태의 경험도 하게 됐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사내에서의 내부 영업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 저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내 유관 부서와의 단계별의 대응, 단계별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내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단순히 해외 영업이라고 해서 제가 영어만 잘해서요, 커뮤니케이션만 잘해서요라고 한다기보다는 내부적인 어떤 협업 능력, 그래서 사실 이쪽 부분을 좀 잘한다고 한다면 해외 영업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해외 영업 쪽을 지원해서 많이 뽑질 않으니까 그쪽을 지원하기보다는 일단 국내 영업 쪽을 통해서 영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싱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어찌됐건 너에게 외국어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 그 이후에 해외 영업 쪽으로 나가는 것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스트헤브 아이템 무엇이다? 해외 영업하는 사람들은 책임감과 빠른 계산 능력 필요하다. 내가 회사의 얼굴이다. 그 다음에 대충 견적을 내줄 수 있어야 된다.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다시 한번 이 범원 판토스 이분의 어떤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읽어보시고 많은 것들을 좀 응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무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종이 만드는 거. 이제 일반 제품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제품을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해외 영업직의 한번 이 스토리를 좀 볼게요. 김정훈 대리님의 인터뷰입니다. 자, 어떤 일을 하시나요 했더니 저희는 해외 영업 3팀인데요. 기능성 용지를 담당해서 판매합니다. 지금 용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용지가 기능성 용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벨 용지, 뭐 스티커, 포토 앨범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제지연구소 및 유럽법인장 출신의 팀장님을 필두로 하고 있고 뭐 수평적이고 자유롭고 도전적인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다면 해외 영업 프로세스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무림 제지는 어떻게 수출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크게 우리들은 일단 수주, 단단한 것이죠. 어디에 수출을 할지 일단 우리 제품이 어디에 필요한지 수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 생산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생산한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선적을 하겠죠. 배로 보내겠죠. 그 다음에 수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수금이죠. 영업하면 여러분들 물건을 파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수금을 해와야 됩니다. 이게 영업사원의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수주는 시장에 어떤 종이를 팔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죠. 아까 범한 판토스 기억납니까? 지금 어떤 산업이 국제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 종이가 어느 쪽에 많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을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가 수주의 단계다. 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칠까요? 자, 계약이 완료되면 공장에서 당연히 제지를 생산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출 규격에 맞게 팔레트웨어에서 선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수금입니다. 판매 대금을 회수하는 수금 단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단계 많이 잊고 있어요. 하지만 수금이라고 하는 단계도 여러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라고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과정 어떤 단계? 수주합니다. 물건을 수주해요. 그 다음에 생산합니다. 그 다음에 선적합니다. 그 다음에 수금합니다. 이 네 단계를 통해서 다양한 종이를 5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필요 역량 무엇이냐? 배려심, 오픈마인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왜? 직접 고객을 만나기 위해 해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다른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내부적으로 아까 뭐라고요? 해외 영업은 유관부서와의 협업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려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업무를 이해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니까 배려심과 오픈마인드가 내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보는 부분인 거죠. 자, 외국어 능력 중요한가 또 나왔네요. 네, 중요합니다. 심플하죠. 해외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전부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외 영업의 경우에 외국어 전공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림은 이 회사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어디에 법인이 있는지, 어디에 거래처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국, 영국, 홍콩 다 못 씁니까? 영어 쓰잖아요. 총 4개 해외 사업장이 있다. 영어 회화 및 작문 능력, 제2외국어 능력이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있다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외국어 능력은 필수, 기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장 큰 보람과 고충은 무엇이냐? 영업사원들은 숫자에 민감합니다. 이분은 특히나 어떤 실적, 숫자, 수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수금 이런 거에 좀 민감하신 것 같아요. 매월 마감할 때마다 수주량과 매출량을 산정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월 목표를 내가 달성했을 때 가장 뿌듯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 각 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들에 민감하다. 또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고충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네. 일단 후배를 어떤 지원자를 뽑겠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한 욕심을 지닌 지원자다. 이렇게 추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건강한이 어떤 건강한인데요? 신체가 건강한 거예요? 정신이 건강한 거 여러분들의 의미를 내려주는 거죠. 원칙을 가져야 된다.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무림에서 얘기하는 건강함인가 봐요.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고민에 이뤄내는 도전과 열정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교과서적이지만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건강한의 내용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한 본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저는 건강한 욕심을 지닌 사람입니다. 지원자입니다. 건강한 욕심은 무엇이죠? 라고 얘기했을 때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영업에 있어 접대나 갑질 없이 그렇죠. 접대, 그다음에 갑질, 내가 갑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내가 여기서 을이 되는 거겠죠. 이런 거 없이 고객과 회사가 건강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한 욕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팀원과 서로 조화롭게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취준생에게 조언 한마디 한다라고 한다면 스펙 관리도 좋지만 체력 관리해야 된다. 아까 세아도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고 뛰어야 된다. LG 상사도 힘들다고 했죠. 체력 관리, 체력 계속 나오네요. 왜? 몸이 지치면 마음도 지치게 마련이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직무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저도 직무를 우선순위에 두고 취업을 준비한 케이스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또 본인이 어떤 직무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를 권장한다고 하네요. 외국어 실력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지원하려는 회사와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해외 영업 아니면 뭐 국내 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또 이 기업이 속한 산업이 어떤 산업군인지를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갈게요. 배려심과 오픈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 역량에서 뽑았어요. 왜 그러냐면 바깥에 현지 언어, 문화 차이를 이해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도 상대방의 업무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배려심과 오픈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무타파 6번째 시간으로 해외 영업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제 생각에는 국내 영업과 그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외국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나 또 꼼꼼함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내가 회사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책임감, 뭐 이런 부분, 또 특히 유관 부서와의 협업이 많다, 해외의 다양한 분야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배려심, 오픈마인드 등을 좀 많이 강조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디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그 취업 준비에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질문 사항은 뒤에 보이시는 어떤 주소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취업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